그거는 그 구속영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검찰에서 법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청구를 할 때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지 않고 구속의 사유에 옆에 네모칸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헌법상 기관인 법관의 판단에 따라 내려진 영장에 대해서 어떤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에 난입해서 소요를 벌인 것에 대해서 전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치주의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고 법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정신도 훼손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판사실로까지 진입 시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한계를 넘어선 그러한 소요다, 폭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관에 대한 정말 중대한 신변 위협이고, 사실 요즘 예전에 비해서 이런 사태들에 대한 경각심이 법원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장 발부한 부장판사 이름도 이미 인터넷에 다 떠 있었었고, 양력이나 이런 것도 이미 다 공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차 부장판사님 같은 경우는 대단한 어떤 압박감이나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거는 그 구속영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검찰에서 법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청구를 할 때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지 않고 구속의 사유에 옆에 네모칸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만약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 그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 이런 칸에다가 체크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기각하는 사유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사유는 뭐 10장을 쓰든 20장을 쓰든 100장을 쓰든 쓸 수 있어요. 그건 구속영장 기각할 때 쓰는 거고, 영장을 발부할 때는 이미 타이핑 되어 있는 문자 옆에 네모칸에 체크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15자로 판사님이 쓰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써있는 거에 체크를 하신 거예요. 네, 그건 구속영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영장 청구서 자체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판사가 어떤 식으로 기재를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그 차부장 판사님은 명확히 말씀드리면 영장 전담 판사는 아니시고 그날 당직이셨기 때문에 그 영장 사건을 맡게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법원 내부에서는 영장 전담 판사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영장을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주말에 당직을 맡으신 판사님께서 영장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판사님이 아니고 부장판사님이시고, 또한 법원 내부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사무 분담을 한 것이고, 주말에 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 영장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일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법원 내부의 사무 분담에 관한 문제이고, 그것은 법원 내부에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선발된 법관이고, 그 법관의 권한에 발부할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속영장 전담 판사로 제가 일하면서 뭐 많게는 하루에 뭐 5건에서 7건, 적게는 3건 정도 이렇게 구속영장 심사를 해요.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해서. 사실 구속영장 전담 판사가 하는 역할은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유죄냐 무죄냐는 재판으로, 공판으로 가서 판단을 받는 거고,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이 피의자를 구속해서 재판을 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해도 되느냐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구속영장을 내린 것이 유무죄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아니에요. 사실 판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라는 의견이 다였고요. 어떤 주변 법조인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역시 같이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경우는 헌법이 정한 헌법 기관에 대한 침해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86명이에요. 이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죄는 일단은 건조물 침입죄, 그 다음에 공용물건 손상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공용물건 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해서 특수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요. 벌금형이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 공용물건 손상 방해죄는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판사님이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이거는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 치상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의견에서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총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소유죄 혐의도 거론이 되는데요. 이 소유죄가 인정이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유죄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요. 인원 규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명 이상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분명히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